어서 오십시오. 우리 허진누이 어서 들어오시고, 김금철 대표님, 전차명님 어서 들어오십시오. 일어나라 대장부야 목숨을 걸고 우정수 회장님 어서 들어오십시오. 두렵지 않다 자유대한시키로 싸워가리라 자유의 땅 대한민국 몸부림친다 사회주의 붉은 말이 난도질 속에 누구냐 이 나라를 구원해줄 자 일어나라 청춘들아 목숨을 걸고 하고 죽음도 두렵지 않다 자유대한시키여 싸워가리라. 네, 어서 오십시오. 7월 10일 국민전 TV 실시간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박준산 님도 오랜만에, 처음 들어오신 것 같고, 곰돌이님 오랜만에 들어오셨습니다. 자, 서울시 시장 박원순 시장이 행방불명된 지 7시간 만에 북악산에서 시신으로 발견됐습니다. 여러 의견들이 나오죠. 박원순 시장이 시신으로 발견된 그 상황에서 청와대와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그리고 서울시에서 박원순 시장을 좋아했던 많은 분들이 멘붕에 빠졌죠. 그래서 사실 대한민국이라는 것은 진보와 보수의 두 진영으로 갈라져서 박원순 시장의 죽음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박원순 시장의 장례를 서울특별시장으로 한다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환영하는 분들도 있고, 반대로 박원순 시장이 살아생전에 무엇을 국민을 위해서 했느냐, 여러 의견들이 나옵니다. 여기서는 제가 정답을 내릴 수는 없지만 다 생각의 차이겠죠. 저는 보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박원순 시장은 저 북한 잔인한 김정은에게 충성을 하는, 김정은을 서울시 광화문 광장에 꼭 데려오겠다고 하고, 평양시 아직 통일이나 평화가 오지도 않았는데 평양시 전경도도 대한민국 국민이 자금으로 지금 다 설계를 한 상황이죠. 이러다가 지금 돌아가셨습니다. 일단은. 자, 그런데 대한민국에 지금 박원순 시장이 죽음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그리고 아직 박원순 시장이 그 성추행에 대해서 어떤 성추행을 했으며 박원순 시장이 왜 8일날에 성추행이 신고됐는데 9일날에 목숨을 끊었을까? 목숨을 끊을 만한 이유가 뭐냐? 아니, 일반 성추행인데 목숨까지 끊을 결심을 했을까? 그건 아니다. 그리고 박원순 시장이 빼도 박도 못하는 성추행 증거 사진과 녹음 파일이 다 접수됐기 때문에 박원순 시장이 목숨을 끊으려고 결심을 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언론에 그리고 한간에 알려진 박원순 시장의 유서, 또 어제 새벽이죠. 저도 새벽 4시까지 뉴스를 다 봤는데 서울경찰청 형사과장이 와린공원에서
브리핑을 한 거에 대해서 우리가 보면서 죽은 사람에 대해서 옳다 아니다 말하기 전에 우리 시청자분들이 판단을 하자, 그겁니다. 그래서 최초로 국민전TV에서 박원순 시장이 무슨 성추행을 했느냐, 그 비서가 고소를 한 고소장을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십시오. 네. 살다 저는 그런 성추행은 처음 봤습니다. 일단 한번 우리가 먼저 언론에 알려진 박원순 시장의 유서 5줄 되는 걸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언론에 알려진 박원순 시장의 유서입니다. 5줄입니다. 모든 분에게 죄송하다. 내 삶에서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린다. 오직 고통밖에 주지 못한 가족에게 내내 미안하나 하장해서 부모님 산소에 뿌려달라. 모두 안녕. 이게 지금 언론에 알려진 박원순 시장의 유서입니다. 저는 이 유서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참 박원순 시장이 삶을 마감하면서까지도 자기가 피해를 준 그 비서에게는 단 한마디도 없었다. 미안하다는 말이. 분명 그 비서가 성추행에 대해서 신고를 했기 때문에 박원순이 목숨을 끊으려고 생각을 했으면 여기에다가 그 박원순 비서에 대한 말이 짤막하게 있어야 됩니다. 미안하다. 그동안 내가 하지 못할 짓을 해서 미안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 죽을 때까지도 자기가 피해를 준 그 여성에 대한 생각, 자책감은 전혀 없었다. 그런데 이 공보를 지금 서울시에서 냈습니다. 뭐라고 냈느냐? 서울시장 공보특보 이민주입니다. 그래, 박원순이 공보특보였죠. 이러면서 뭐라고 했느냐? 아마 출입 기자분들께 드리는 처음이자 마지막 글인 듯 싶습니다. 경황 없는 와중에 호소문을 드리는 이유는 모든 것을 내려놓은 고인의 외롭고 고통스러운 선택과 창졸지간에 남편과 아버지, 형제를 잃은 유가족의 비통함을 헤아려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누구보다 강인했고 열정적으로 일해왔던 고인이었기에 도대체 왜? 라는 의문이 드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고인이 별 말씀을 남기지 않은 채 모든 것을 묻고 생을 마감한 이상 그에 대한 보도는 온전히 추측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고인과 유가족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는 추측성 보도는 자제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고인은 평생의 삶을 사리사욕 없이 공고에 대한 헌신으로 일관해 왔지만 정치인, 행정가로의 길로 접어든 이후 줄곧 탄압과 음해에 시달려 왔습니다. 사모님과 자녀들도 공인이 가족이라는 이유로 견디기 힘든 고통의 세월을 감내해야 했습니다. 고인이 사회적 약자가 진정으로 보호받는 따뜻한 세상을 만들고자 했던 필생의 꿈을 미완성으로 남겨둔 채 떠난 상황에서 이제 편히 보내드리면 좋겠습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충격과 슬픔에 잠긴 유가족에게 또 다른 고통을 주지 않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랬어요. 여러분, 서울시에서 내놓은 공보문입니다. 공보특보가 직접 기자들과 많은 사람들에게 내놓은 겁니다. 일생을 공직에서 일하면서 저는 이걸 읽으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느냐,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라고 한 게 저는 이미 판단을 했습니다. 남겨둔 가족, 자식들에게 미안하다고 하지만은 그 시달림을 받았던 비서, 그 여성은 인간이 아닙니까?
그 여성에게도 동생이 있고 그 여성에게도 부모가 있다. 어떤 분들은 이럴 겁니다. 죽음으로 그러면 그걸 씻은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저는 죽은 사람에 대해서 별로 얘기하고 싶지는 않아요. 하지만 죽음으로 그 잘못을 씻은 게 아니라 죽음을 선택한 것은 또 다른 비겁한 행동이다. 또 다른 비겁한 행동이다. 누구한테? 가족들한테도 비겁하고 이 여비서에게도 비겁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비겁한 행위다. 죽음으로써 그걸 씻는다? 말이 안 되는 얘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습니까? 그랬다. 미안하다. 너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겠느냐? 이렇게 말 한마디를 하고 가야죠.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경황 없는 와중에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아주 어려운 선택을 했다. 상처를 주는 추측성 보도는 자제해 주길 간곡히 부탁드린다. 그랬는데 저는 상처를 주는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추측성도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네, 추측성 보도도 사실에 근거해서 가족과 아내와 딸과 지인들에게 남긴 유서, 그 유서의 뒷면에 우리가 모르는 서울시 비서의 그 고소장 우리 보면서 판단을 하자. 이렇게 하자. 그겁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서울시에서 지금 서울특별시장으로 5일간 박원순을 장례를 치른다. 뭐 대통령입니까? 대한민국을 위해서 뭘 헌신했습니까? 죽을 때 대한민국에서 무너지는 다리를 어깨에다 바치고 국민을 구원하고 죽었어요? 서울시, 서울특별시장, 5일장, 뭐 김일성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박원순 씨 장례를 5일장 서울특별시장으로 하는 것을 반대한다 하는 이런 청원서를 지금 진행 중입니다. 현재 오전 10시까지는 5837명이 지금 청원을 한 상황인데, 박원순 시장이 사망을 한 것은 한 여인에게 3년간 지속적인 성추행을 했기 때문에 그런 증거가 빼도 박도 못하고 부인할 수 없는 자료가 나왔기 때문에 자살을 선택한 겁니다. 우리 늘 처음처럼 세금 쳐드리고 무슨 5일장이냐, 마누라하고 박주신이하고 가족 장사해라, 장해라, 시민 세금 쓰지 말아라. 아까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생각의 차이는 있겠다. 그러나 지금 청원서가 올라올 정도로 서울특별시장으로 하는 것에 대한 반발이 일어나고 있는 이유는 박원순이 생애 좋은 일을 그렇게 많이 한 것 같지는 않다. 그겁니다. 죽은 사람에 대해서 아무리 원수지간이라고 해도 죽은 사람한테는 원수가 없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국민들이 격분해하고 분노해하는 이유, 우리 국민들이 의문스러워하는 이유 다 있을 거 아닙니까? 박원순 시장을 일 잘한다고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박원순 시장한테 피해를 본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마음도 헤아려줘야 되는 거 아니냐? 생각이 차이가 있다.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나빠하는 사람들, 나빠하는 이유를 너네가 알아라. 이겁니다. 함께 깨끗하고 인간다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 안간힘을 다했다. 여러분, 꼭 여기 들어와서 비공감을 누르고 가는 사람들 들어보라. 당신들이 그렇게 존경하고 큰 일을 했다 하고 서울특별시 장무로 5일간
장례를 치르겠다고 하는 박원순 시장의 삶을 봐라. 유서만 보지 말고 그 사람이 왜 자살을 할 수밖에 없었고 왜 그 길을 선택했을까? 그러면 그 본인이 자기가 행한 행동 때문에 자살까지 선택을 했다면 살아있는 그 비서는 얼마나 지옥에서 살았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닙니까? 박원순이 서울시장, 미래의 대한민국의 대통령, 대선주의자로 이름이 꼽히는 박원순이가 목숨을 끊을 각오로 자살을 선택했을 때는 얼마나 나쁜 잘못을 저질렀기에 그 잘못 때문에 그 비서라는 여자는 얼마나 지옥 같은 세상을 살았겠느냐. 보고서는 얘기를 해라. 보고서는. 그리고 미스터리한 이 박원순 시장의 죽음. 그 죽음을 어제 그 서울경찰청 형사과장이 브리핑을 한 걸 보겠습니다. 그 전에 기자들이 어제 수없이 그 와린공원이라는 데로 올라갔고, 와룡인가요 와린인가요 일단은 모르겠습니다. 제가 뭐 그 기억할 이유가 없잖아요. 와룡공원이라는 데 올라갔다가 수많은 기자들을 다 따돌리고 119 구급대원들이 올라가는 흉내를 냈다가 다시 다 철수를 하고, 밑에는 구급차가 수없이 와 있고 소방차까지 수없이 와 있고 시신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고, 더 중요한 것은 이 형사과장이면, 서울경찰청 형사과장이면 그래도 베테랑입니다. 베테랑. 그런데 이 사람이 어제 기자들 앞에서 브리핑을 할 때 그 표현과 기자들이 질문에 어떻게 답했느냐, 이게 우리한테는 의문을 남기는 거 아니냐. 왜 기자들을 따돌리고 왜 기자들 앞에서 119 구급대원들이 들어가는 흉내를 내고 그 안에서 무슨 회의를 하고 다시 내보내고, 그리고 시신은 없고 구급차는 수십 대가 와 있고 아직 검시 중이다. 그러면 검시 중에서 나온 결과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목을 매서 죽었는지 아니면 산 위에서 떨어져 죽었는지, 그리고 그 얼굴이 박원순이 맞는지. 하도 대한민국이 사기로 너무 해대니까 믿을 수가 있어야죠. 믿을 수가. 보겠습니다 한번. 서울지방경찰청 형사과장입니다. 먼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경찰은 7월 9일 17시 17분경 박원순 서울시장 가족의 실종 신고를 받고 7시간 동안의 대대적인 수색을 진행하여 7월 10일 00시 01분경 성북구 북악산 성곽길 인근 산속에서 사망한 채로 발견되었습니다. 경찰은 CCTV 분석 등을 통해서 서울시장 공간에서 변사자 발견 장소까지 동선을 파악 중에 있으며 향후 변사 사건 처리 절차에 따라서 수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상 간단히 말씀을 드리고 이후는 간단한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박원순 시장은 어디 있나요? 지금 현재 검시 중에 있습니다. 검시 중이요. 예. 그러니까 발견 장소 지금 감식 중에 있습니다. 예. 그럼 지금 아직 발견 장소에 있다는 건가요? 네. 발견 장소는 어딘가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성북구 북악산 성곽길 인근 산속입니다. 그러니까 그 지점은 숙중문과 그다음에 삼천각 그 중간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소를 공개하실 예정은 없나요? 그것은 수사 기록상 또 그것은 좀 곤란하기 싶습니다. 지금 현재 현장에서 감식 중에 있기 때문에 이건 그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여러 가지 궁금하시겠지만 수사상
그런 건 좀 곤란하기 때문에 컨트롤 부탁드립니다. 신원은 확실히 확인이 된 건가요? 현장에서 가방, 핸드폰, 그리고 소지품 일부 다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사안들은 앞으로 수사를 해봐야 되겠지만 현재로서는 특별한 타사 경제는 없어 보이지만 향후 연사사건 그 처리 절차에 따라서 심도 깊은 수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 사인을 좀 더 조사하셔야 되겠지만 예. 목을 맨 건가요? 떨어진 건가요? 그것은 고인과 유족의 명예를 고려해서 좀 저희들이 확인해 드리는 것은 좀 적절치 않다. 예? 정신은 언제 끝나고 어디로 어찌 됩니까? 시간은 뭐 제가 단정하기는 뭐 하지만 한 현장 감식을 실시한 후에 유족의 의견을 유족과 협의해서 유족의 의견에 따라서 병원은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은 어느 정도 수정할 수 있나요? 우선 저희들이 지금 CCTV 동선과 이런 것들을 지금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서는 단지 그냥 발견됐고 싶지만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 세부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향후 좀 더 종합적인 수사가 진행된 후에 확인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발견했는지 이야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소방 구조견이 먼저 발견을 하고 이어가던 소방대원과 우리 그 기동대원이 함께 확인을 했습니다. 휴대폰에 인포가 있었나요? 현재까지 현장에서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생각 높이는 어떻게 됩니까? 생각의 높이는요? 성광이요? 생각의 높이가 이 건과 성광의 높이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이랄수록 특별한 이상이 성광의 높이하고 이거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또 있는 취지 그러지 않습니다. 현장에서 유서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했는데 현장에 안구에서는 발견된 바가 있나요? 현장에서 지금 감식 중에 있는데 현재까지는 현장에서 유서가 발견되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까지 일부 언론에서 그런 보도가 있었지만 지금 경찰이 직접 유서의 존버를 확인한 사실은 없습니다. 현재까지. 발견 당시 사태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고인과 유족의 명예를 고려해서 상세한 그런 현장 상황에 대해서는 설명해 드릴 수 없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박 시장 현재 성추행 보도권은 그 공무권 없음으로 조율되는 게 맞나요? 그래서 나중에 언론에서 보도한 것처럼 그거는 이제 접수돼서 수사 중에 있는데 그거는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도록 확인드리기를 권장하겠습니다. 유족하고 협의를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운 시간이 공간에 나와서 완전공은 올 때까지 이동은 혹시 어떻게 했는지를 파악해 주나요? 저희들이 현재 파악한 바로는 현재까지 수사한 바로는 도구로 이동한 것으로 보입니다만 그것 또한 좀 더 동선을 면밀하게 수사를 해봐야 정확한 것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발견된 거는 기적인 부분이었어요.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지금 그 CCTV에 와룡공원 CCTV에서 발견된 시간이 몇 시쯤 되죠? 와룡공원 CCTV CCTV 상으로 최종 행적 시간이 10시 53분경에 와룡공원 요 쪽으로 해서 걸어가시는 모습이 확인됐고 오전입니다. 가회동에서 10시 44분에 나간 걸로 체크가 됐는데 7, 8분 만에 이곳에 올 수가 있나요, 도보로? 다시 정정하겠습니다. 일단 택시로 이동해서 와룡공원에서는 도보로 한번 올라가시는 거 다시 정정하겠습니다. 공간에서 와룡공원까지 예. 말이 좀 바뀌신 것 같은데 처음에는 도보로 이동하셨다고 했잖아요. 아니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여기서 올라가는 모습이 CCTV 상으로 볼 때 도보 이동하는 모습이 찍혔다는 것이고 제가 조금 전에 확인해 드린 것은 동안에서까지 공원역 입구까지 올 때까지는 택시로 이동하는 거죠. 소스품에 물통 말고도 뭐 있었나요? 물통 외에도 어떤 소스품들이 있었나요? 매망도 있고 매망, 그 다음에 약간의 어떤 검정,
뭐 이런 것들이 필기도구 이런 것들이 명함은 자신의 명함. 예. 그 휴대폰하고 그 소지품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했는데 외모가 심하게 손상됐나요 그럼? 심하게 손상됐다는 것은 확인되지는 않습니다. 아니 그걸 분명히 얘기해 주세요. 외모로 확인할 수 있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죠. 심하게 손상된 이유가 뭐가 있나요? 외모가 지금. 심하게 손상됐다는 말씀 드린 적은 없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외모로 확인할 수 있었나요? 소지품 말고 외모로 확인할 수 있었나요? 외모 확인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휴대폰 안에 따로 메모 같은 건 없었나요? 그런 부분들은 추후에 계속 수사를 좀 종합적으로 해봐야 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 피서권 관련해서 박원순 본인에게 소환 통보를 내린 적이 있나요? 그런 부분의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일단 서울청에 박원순 시장이나 고소장이 접수되었다는 것은 사실 접수되었고 저희들 수사 중에는 있는데 그 세부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본인의 명예와 유족의 명예를 그 사자 명예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확인을 몰라하거든요. 언제 접수됐습니까? 예? 접수는 날짜가 언제입니까? 얼마 일부 보도된 것 제가 8일로 그렇게 보이는데 접수된 사실을 부인에게 알려주신 자, 예, 죄송합니다. 제가 이렇게 현장에서 지금 연사체가 관련이 되고 있어서 이 관련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 그 기타 세부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다음에 종합적으로 수사를 해서 다시 한번 이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살 흔적이 있었습니까? 자살 흔적. 그건 지금 현재 종합적으로 감식 중에 있기 때문에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발견 장소가 등산로는 아닌 거예요. 등산로에 여러분, 제가 이 영상을 다시 보여주는 이유는 여러분들도 어제 다 봤을 겁니다. 왜냐하면 오늘 인터넷에 보니까 박원순 시장의 죽음에 대해서 어제 새벽 3시에 방송을 했습니다. 저것은 오후 새벽 2시에 브리핑을 했는데 그 2시에 브리핑을 하는 그 시간의 시청률이 22.5%였답니다. 22.5%. 뭐냐? 그만큼 박원순 시장의 죽음에 대한민국 국민 전체가 관심을 가졌다는 얘기죠. 박원순 시장이 일을 잘했다고 선택하는 사람들은 가슴 아픈 입장에서 그걸 시청했을 것이고 박원순 시장의 그 죽음에 무조건 의혹이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도 과연 형사과장이 어떤 브리핑을 하느냐 이걸 눈여겨보느라고 22.5%. 그 여러분들이 판단했을 때는 어떻습니까? 뭔가는 우리가 저 박원순 시장의 죽음이 진실을 알려고 하는데 저 형사과장이 얘기하는 브리핑을 들어보면 누구나 저것은 의문이 들 수밖에 없는 브리핑이다. 누구나. 뭐 저만 그런 거 아니겠죠. 우리 세츠님께서 이자 말씀하셨는데 저 사람 원래 표정이 좀 그렇다네요. 표정에 너무 의미를 짓지 맙시다. 맞는 말씀이에요. 맞는 말씀입니다. 형사과장의 표정이 웃는 표정이라든가 좀 버벅거리는 표정이라고 합시다. 그런데 저것은 본인이 직접 지금 현 상황을 지휘하고 판단을 하고 현장을 반 사람이라면 저렇게 더듬거리지 않는다. 기자들이 어떤 질문에도 무조건 답변을 그 버벅거리는 모습을 안 보이고 당황한 모습을 안 보일 것이다. 3살 나도 현장을 목격했으면 질문할 때 자기가 본 그대로 얘기한다. 그런데 형사과장의 브리핑은 우리 국민에게 뭔가는 감추려고 하는 그런 게 보인다 이겁니다. 네, 정말 찜찜한 부분이 너무 많다. 자, 이자 지금 그 서울시장의 비서로 일하던 여성이 고소는 언제 했으며 그 고소 내용에 대해서 밝힐 수 없느냐 그랬더니 고인이 그리고 박원순 시장의 명예와 관계되기 때문에 얘기하지 않겠다. 말할 수 없다. 그런데 저희 북민정TV에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박원순 시장의 삶이 정말 뉴스에 나온 것처럼 가난한 삶을 살았고 새로운 인권이 있는
그리고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다가 사망을 했느냐? 정말 박원순이 5.1장에 서울특별시장으로 해야 되는 게 맞느냐? 무슨 일을 어떻게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일하다 죽은 거 있느냐? 이겁니다. 자, 유서가 아니라 고소장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고소장. 우리 예라님 어서 들어오십시오. 가장 팩트입니다. 고소장. 박원순이 3. 얼마나 이 여성이 고달픈 삶을 살았고 지속적으로 두려운 삶을 살았느냐 하는 이 유서, 고소장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인은 지금부터 박원순 시장으로부터 받은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에 대하여 밝히고자 합니다. 1. 고소 동기. 최근 경험한 성피해와 그에 대한 조직의 미흡한 사후 조치를 통하여 정신과 상담 진료를 받던 중 그동안 남몰래 시달려 온 박원순 시장의 성적 행위에 대하여 상담하게 되었고, 그간 박원순 시장이 주었던 성적인 공포가 최근에 있었던 사건과 결합하여 본인이 현재 극심한 정신적 충격과 상처를 입어 고통을 겪고 있으며, 이에 대한 치료와 회복을 위해서 본인이 겪은 신체적, 정신적 피해에 대한 엄중한 법의 심판과 법적, 사회적 보호를 받는 것이 선결되어야 한다고 판단한 바 용기를 내게 되었습니다. 그랬어요. 2. 피해 개요. 본인은 2015년 7월 13일부터 2020년 7월 16일까지 서울특별시장 비서실의 비서로 근무하였고, 그 뒤로 현재까지 박원순 시장에게 겪은 피해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는 업무 시간에 집무실에서 일어나는 성추행 및 성희롱적 몸짓이며, 둘째는 업무 시간 외 늦은 밤 텔레그램 메시지를 통하여 음담 패설과 본인의 속옷 차림 셀카를 보내는 것입니다. 딩동댕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고소장은 오늘에 받았습니다. 제가 어제 방송을 하면서 그랬죠. 온갖 똥개들이 들어와서 허튼 짓을 해놓고 갔지만은 오늘도 똥개들이 들어왔으면 좀 봐라. 제가 원래 입이 이렇게 거칩니다. 왜? 내가 없는 사람들한테는 입이 이렇게 거칠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한테는 끝없이 좋은 사람이다. 이제 들어와서 또 한번 들어봐라. 제가 어제 그 경찰에 고소를 했는데 그 고소장에 사진이 있었다. 정장을 입은 사진을 보냈겠느냐? 그걸 어떻게 성적인 모욕감으로 느꼈겠느냐? 아니다. 변태 사진을 보냈을 것이다. 제가 어제 그랬죠. 자, 이 고소장에 그대로 나옵니다. 음담 패설과 음담 패설. 거기에 별 야한 얘기를 다 했죠. 그렇게 하고 속옷 차림 셀카를 보내는 것입니다. 그럼 속옷이면 잠옷을 입었다고 하겠어요? 그러면 잠옷을 입었다고 표현하지 속옷을 입었다고 표현하겠습니까? 남자들에게 속옷이 뭡니까? 팬티다. 팬티. 에? 아니, 서울시장이 팬티를 입고 그 사진을 찍어서 자기 비서에게 보낸다? 웃기는 거 아니에요? 그 팬티도 명품 팬티인지 아니면 사각 팬티인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이게 웃기는 거 아닙니까, 이게? 여러분, 이게 지금 좀 전에 읽어드린 유서와 박원순이 두 얼굴을 본다, 그겁니다, 우리가. 제가 여기서 또 목소리가 높아지네요. 아니, 세상에 이 서울시장을 하는 사람이, 그것도 젊은 사람이 아니라 나이 70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속옷 바람에, 팬티 바람에
사진을 찍어서 비서한테 야밤에 텔레그램을 통해서 보낸다? 그것만 보낸 게 아니라 음담패설. 패설이 뭡니까? 거기다 온갖 문자를 써서 보낸 거예요. 말로. 자, 3. 추행 관련. 본인의 주된 업무는 시장 일정 관리였기 때문에 시장이 일정과 일정 사이 다른 업무 중이거나, 예, 들어오세요. 들어오세요. 누구십니까? 아, 네. 자, 시장이 일정과 일정 사이 다른 업무 중이거나 내실에서 오침 중일 때 일정의 시작을 알리는 것이었습니다. 이랬어요. 여러분, 이 고소장이 4장이나 됩니다. 제가 다 읽어드릴게요. 그러니까 들어오셨던 분들 박원순이 그 실태 이걸 좀 알고 가시라. 알고 가시라. 저 고소장 이 그대로 보여드릴게요. 그대로. 이때 주로 겪는 피해는 시장이 본인의 신체에 접촉 또는 가까이 접근하여 냄새를 맡는 신용과 무슨 똥개 강아지도 아니고 냄새를 이렇게 냄새를 맡았다는 겁니다. 이 변태 아니에요? 이게 뭡니까? 이게 아니 사람이 채통이 있어야지. 남자 여자 좋아하는 거 뭐라 말할 수는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도 합니다. 여자들이 좋아하다가도 일이 틀리면 주행료, 폭행료 하고 신고를 한다고는 하는데, 자, 그걸 다 떠나서, 아니 세상에 강아지입니까? 개입니까? 개예요? 비서한테 가서 계속 코로 들이대게? 뭐 하는 거예요 이거? 에? 아, 채통이 있어야지 뭐 하는 겁니까 이거? 아니 그럼 원숭이 같아서 그래요? 이거는 본인한테 치명적인 인신공격으로 되기 때문에 이런 말은 안 하겠지만은, 아니 비서가 출근하는데 거기다 코를 들이대고 냄새를 맡을 이유가 뭐가 있어요? 자, 가까이 접근하여 냄새를 맡는 신용과 추임새, 소리를 냈다는 거예요. 소리를. 강아지입니까 이게? 아니 소리는 왜 내냐고. 아니 거의 대낮에 업무로 봐야 되는데 비서한테 소리는 왜 내냐고. 에? 아 소리를 무슨 소리. 아 나 정말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소리까지 냈대요. 소리. 냄새를 맡으면 소리까지 냈대요. 뭐 하는 거예요 이게? 어느 날 시장이 본인에게 땡땡이는, 그러니까 이 비서의 이름을 부르면서, 예를 들면 갑순이, 애매한 게 갑순입니다. 우리 또 시청자분들 갑순이 없습니까? 예를 들어 말하는 겁니다. 비서의 이름을 직접 우리가 거론할 수가 없기 때문에, 갑순이는 향기가 나는 사람이다 라고 하기에 저는 시장님의 향기도 말리를 갈 거예요 그랬는데, 인양 말리를 주로 덕담 문구로 사용했다는 겁니다. 이 여성이 받아친 거예요. 박원순 시장이 비서한테 와서 냄새 맡으면 소리까지 내니까, 그런데다가 갑순이는 향기가 나는 여성이야 이러니까 거기에 이걸 모면하기 위해서, 그 자리를 피하기 위해서 덕담을 얘기를 했대요. 시장님의 향기도 말리를 갈 거예요 라고 말하였더니, 그런 게 아니라 진짜 몸에서 좋은 냄새가 난다며 그 뒤로 킁킁거리면서 몸에 가까이 코를 대고 향기를 맡는 신용을 자주 했습니다. 와. 그리고 축하 카드 작성 등 업무로 집무실에 둘만이 있는 경우 제 손의 네일 아트가 예쁘다며 이런 기가 막혀가지고, 저기 우리 팀장님들 누가 계신지 물 좀 가져와요. 야 이거 내가
내가 이거 마지막까지 읽어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 커피를 좀 가져다 주십시오. 우리 팀장님들 그 어느 분이 계시는지 커피 좀 가져다 주세요. 야, 나 정말 네일 아트가 예쁘다면서 손을 만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또한 박원순 시장은 본인과 둘이서 셀카 찍는 것을 좋아했는데 가끔은 퇴청하기 직전에도 셀카를 찍자고 하기도 하였으며 그때마다 본인에게 얼굴을 맞대거나 속옷 상의 끈가 브레저 끈이라는 얘기입니다. 브레저 끈 허리 엉덩이 위쪽에 손을 올렸으며 매번 거의 앉는 자세로 사진을 찍었습니다. 또한 외빈 등이 방문하는 시간에 본인이 주로 시장실 출입문 외부에서 손님을 먼저 맞이하며 서 있고 타인의 시선에는 시장이 보이지 않고 저에게만 보이는 모습으로 대기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그때마다 저희 신체를 향하여 가슴과 허리, 엉덩이를 양손으로 S자를 그리며 이거 병태 아니에요? 에? 아니 여기 뭐라고 했냐면 외빈 밖에서 들어오는 손님이 왔는데 그 손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이 여자가 서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타인의 시선에는 시장이 보이지 않고 외부 인원들은 시장이 보이지 않는데요. 그런데 자기에게만 지금 그 시장이 보이는데 아니 손님이 왔는데 비서보고 이 변태 아닙니까 이거? 에? 이거 뭐 무슨 얘기입니까? SUE G분이 뭐 영어 잘 어려우니까 딸도 있다고 하니까 그럴 때마다 딸 생각해서 안 왔나 보죠. 이 얘기인 것 같은데 여러분 좀 말이 될 얘기를 좀 하십시오. 비서는 딸이 아니다. 비서는 조카가 아닙니다. 가족이 아니에요. 비서는 여성이고 남입니다. 남. 딸 생각이 난다 해서 딸을 그럼 들어가 앉지. 왜 그 비서한테 불에서 끈이랑 잡아당기고 엉덩이를 만지고 외국에서 손님이 왔는데 손으로 계속 이렇게 하고 변태 아니에요? 업무로 보지 않고 그러면 정탕 무슨 생각을 한 거예요? 아니 그래가지고 무슨 부동산 대책? 서울시 전경? 아니 외부 손님이 왔으면 외부 손님과 앉아서 그 사람이 온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지. 비서하고 앉혀놓고 외부 손님 앉혀놓고 계속 비서한테 이 뭐예요 이거? 자, 엉덩이를 양손으로 S자를 그리며 아주 멋지다고 입모양으로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외부 손님이 왔는데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아니 이거 웃기는 아니 여러분 이거 고소장에 보면 아니 둘이 있을 때 뭐 변태짓을 했다고 합시다. 외빈이 왔다 할 때는 업무상 온 거 아닙니까? 업무상. 그런데 그 업무상에 온 사람들이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게 아니라 비서 보고 막 이렇게 하고서는 손으로 이쁘다 이쁘다 이게 뭐예요 이거? 나 정말 미스컵이 나가지고 나 진짜 이게 죽은 사람한테 이런 말을 하자는 게 아니라 여러분 제가 말하자는 건 뭐냐 유서는 아주 소설같이 썼더라. 그런데 이분이 고소장을 놓고 보면 정말 생을 더럽게 살았다. 서울시장 가난한 삶을 살았고 백성을 위해서 일했고 무슨 뭐 좀 입에 침 바른 소리 하지만 유서를 차라리 안 썼으면 없었으면 이렇게 비난받을 짓을 안 한다.
무슨 자 마저 읽어드릴게요. 좀 미스코어도 읽어드릴게요. 그 중에서도 가장 두려웠던 날이 끔찍한 기억이 생생합니다. 이 여성이 얼마나 지속적으로 공포를 느꼈겠습니까? 야, 이 똥개 또 들어왔나, 저 부산 남자? 아, 야, 좀, 너네 좋아하는 것도 좋고, 빠는 것도 좋아. 근데 또 덮어놓고 그런 말 하지 말아라. 가짜 뉴스가 아니라, 야, 너네는 어떻게 몽땅 가짜 뉴스라고 하냐? 야, 저거 차단시켜라. 오늘은 또 무슨 부산 남자 세븐으로 들어왔네. 시계. 저거 댓글 못 달게 해요. 저런 가짜뉴스 같은 소리를 하고 자빠졌네. 가짜뉴스. 아, 너네는 너네한테 안 맞으면 모든 게 다 가짜야. 이런 철면피아님들아. 야, 이 똥개 같은 애들아. 너네는, 야, 사람이 죽고 안 죽고를 떠나서, 야, 부산 남자인지 아는 애, 너 있으면 좀 들어봐라. 사람이 죽었다고 해서 이런 말 한다면 살아있는 그 공포감에 시달렸었던 비서는 사람 아니야? 사람 아니야? 이런 쓰레기들을 봤나, 이 똥개 같은, 야, 살아있는 비서 이 고소장에 쓴 이 사람은 사람이 아니야? 야, 좀 제대로 된 애들이 와 댓글 달아라. 왜 저가면 가짜뉴스라고 그래? 왜? 가짜뉴스인지 네가 경찰청에 가서 고소장 가서 직접 읽어보라고. 왜? 너한테는 고소장이 없어서 그래? 이런 똥개들은 지금, 저놈은 돌아다니면서 자기가 박진우라는 애죠. 박진우. 인간질 하자. 어? 인간질 하자. 너가 여기만 들어와서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 방에, 그 보수들이 방에 가서 계속 난당질 한다는 거 알아. 좀 삶을 제대로 살아라. 야, 이 조현병 환자야. 에이, 정말. 우리 유정수 회장님이 너무 답답해서 무시하라고 하는데, 야, 저런 인간들이 좀 돌아서는 날이 있을까요, 과연? 예? 저거 어떻게 계속 가짜라고 하냐. 내가 가짜하면 방송을 접겠다고. 증거를 가져오라고. 자, 너네 그 박 시장 저 추한 행태를 좀 마저 듣고 가라. 너 댓글은 달지 말라. 가장 두려웠던 날이 끔찍한 기억이 생생합니다. 그날 시장은 저에게 시장 집무실 내부에 있는 침실로 들어오기를 요청했습니다. 평소 저는 잠을 깨워야 하는 순간에도 문 밖에서 노크를 하며 잠을 깨웠으며, 가끔 시장이 수액을 맞아야 할 때는 불가피한 상황이기에 의사 선생님이나 다른 여성 비서관과 함께 침실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침실 안에서 저에게 방으로 들어오라고 텔레그램을 보냈고, 야, 어디 부산, 야, 박진우, 너네 어디 같은 박씨돼서 그러나? 야, 우리 그래도 박정희수님은 얼마나 여기 들어와서, 야, 제대로 된 댓글을 남기고, 응? 대한민국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줄 알아? 야, 박진우, 너 아직 있으면 들어봐라. 너 여기 와서 댓글을 달고 그렇게 충성을 하는 이 박 시장의 그 추한 행태를 보라고. 왜 너네는 달을 가리키면 달을 보는 게 아니라 손가락만 보느냐? 달을 가리키면 달을 봐라. 달을 가리키는 손을 보고 너네 그러지 말고, 어? 아, 저건 가짜 박씨입니까? 맞습니다. 저 돌아다니며 저런데요. 박진우랍니다. 박진우. 예? 자, 텔레그램을 보냈고, 텔레그램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또 어디서 배운 건 있어가지고, 텔레그램이라는 거는 러시아의 그 서버가 있습니다. 카카오톡은 우리 대한민국의 서버가 있고, 그래 대체로 이제 해킹하는 사람들이 카카오톡의 연예인들이 무슨 여성한테 보냈던 이런 거랑 뉴스에 나오지 않아요? 그것도 어디 본 건 있어가지고 텔레그램을 사용했대요. 에? 그런데 그 텔레그램으로 받았던 비서가 고발했는데 그 증거 사진이 있는데, 에?
참, 이 세상에 이 거짓은 못 속여. 텔레그램을 보냈고 저는 무슨 일이 있는지 놀라서 들어갔더니 갑자기 본인이 손을 잡고 안아달라고 했습니다. 안아달라고. 야, 이 개새끼가 또 부산 남자 5로 들어왔니? 야, 정말 질기다 너는. 내 인정하마. 너 질긴 거 인정하마. 야, 너네 그래서 나쁜 놈들이야. 철면피한들, 두꺼운 것들. 야, 좀 내가 있으면 생각을 좀 해봐라. 오고돈도 너네가 그렇게 물고 빨고 하는 애들 아니냐? 야, 좀 너네가 나서서 두둔할 사람을 두둔해라. 야, 이 변태야, 박진우, 이런. 아니 너는 어떻게 되네. 야, 이 똥개야, 너도 이제 저 박원순처럼 코로 킁킁거리면서 야, 너 그러는 애지. 이런. 자, 안아달라고 했답니다. 저는 너무 놀라서 밖에 사람들이 있으니 알면 큰일 난다고 했으나 내가 여기 있는데 누가 들어오겠느냐? 서울시장인데 내가 내 방에 있는데 누가 들어오겠어? 그러면서 계속하여 자기가 해달라는 대로 해주기를 요구하였고 저는 손만 잡고 부끄럽다는 핑계를 대며 다른 사람들에게 들킬까봐 더 이상 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자기가 해달라는 게 과연 뭘까요? 여러분, 이 비서가 그 수액을 맞는 박원순이가 두로로에서 들어갔는데 자기가 해달라는 대로 해줬다는 게 과연 뭘까요? 우리 상상을 해봅시다. 자, 말 그대로입니다. 자기가 해달라는 대로 해주기를 요구하였고 저는 손만 잡고 부끄럽다는 핑계를 대며 다른 사람들에게 들킬까봐 더 이상 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뭐 보약을 먹나? 뭐요 이거? 에? 뭐 무슨 비아그라를 먹어요? 이날의 일은 이전의 모든 행동들을 좋게 이해하려고 하던 제가 악몽을 꾸게 된 계기였으며 자세히 기억하고 싶지는 않고 잊으려 했기에 정확하지 않지만 시기는 2018년 하반기였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저는 이 여성도 박원순이가 3번을 서울시장을 했습니다. 이 여성이 2015년부터 2020년까지 5년간 있었는데 그 전에 이런 게 터졌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일단 뭐 가진 협박과 두려움에 살았겠죠. 아, 우리 목부님 수액이 비아그라인 뭐 수액 아니다가 뭐 주사기로 뭘 넣었을 수도 있죠. 아, 수액을 맞다가 갑자기 여빗을 들어와서 음란 그 행위를 하라고 시키는. 에휴, 야, 정말 창피하다, 창피해. 야, 뭐 고인의 가족들과 뭐 서울시장의 그 어떤 명예 때문에 이 고소장을 공개를 못한다고? 국민이 알아야 돼. 국민이 그 유서만 보면 아주 서민, 아주 가난한 삶을 사는 사람처럼 생각하는데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 경찰이 무슨 명예? 그 뒤로 본인이 많이 아팠고 출근하지 못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럴 때면 어디 아프냐고 전화를 받을 때까지 5, 6통의 전화를 하기도 하고, 야, 어디 걔 있나? 그 부산 5, 7 하고 부산 남자로 들어오는 애. 야, 너네 질긴 거 하나는 내 인정하마. 질긴 거 하나는. 이거는 무슨 5, 6번 전화 통화를 했답니다. 박원순 시장이 비서에게. 이거는 뭐 자기 밑에 사람을 사랑하는 건가요? 아끼는 마음인가요?
아니 아파서 출근 못했는데 5, 6번 전화를 한다? 아픈데 그 사람 받겠어요? 전화를 하기도 하고 걱정하는 식의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그때 저는 인사 이동이 어렵다면 휴직이라도 하기를 절실히 원하였으나 시장의 노골적이고 지속적인 만류와 후임과의 인사 문제가 얽혀서 어쩔 수 없이 잔류하게 되었고 그 뒤 위에 적힌 일들과 늦은 밤 사적인 연락의 빈도와 강도가 높아졌습니다. 그만두겠다. 이랬는데 거의 강압적으로 있어라. 보류를 계속하고 다른 데로 전근을 가겠다. 그래도 후임 없으니 하지 말아라. 이래놓고는 앞에서 말한 그 변태 행위들이 강도가 더 높아졌다는 거예요. 강도가. 자, 그 뒤 침실로 들어오라는 메시지에는 응한 적이 없으며 일부러 메시지를 늦게 보는 경우 시장은 구두로 왜 전화 확인을 늦게 하냐고 추궁하고 기분 나쁜 내색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4. 사적 연락과 성희롱. 처음 개인적인 연락을 받게 된 정확한 시기가 기억나지는 않습니다. 다만 비서실 근무 초기 같이 근무했던 선배에 의하면 2016년 하반기부터 시장이 본인에게 셀카를 보낸다고 이상하다며 보여줬던 일이 기억난다고 합니다. 가장 최근에는 2020년 2월 5일 박원순 시장에게서 텔레그램 대화가 걸려왔습니다. 본인과 같이 일하던 때가 최고였다며 그리워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미 시장실 내부 비서 인사 문제로 시끄러운 상황임을 알았기에 본인은 시장을 위로하고 응원했습니다. 예전에 오랫동안 함께 동고동락하던 상사에 대한 존경과 애정 어린 응원이었습니다. 그러나 대화 내용은 늘 그렇듯이 갑순이 결혼해야 하는데 우리 예쁜 갑순이 왜 남자들이 안 데리고 가지? 이렇게 흘러갔고 저는 남자친구가 있는 상황에서도 늘 시장이 듣기 원하는 말들로 응대해 왔듯이 A 시장님께서 절 예뻐해 주시는 거죠. 시장님이 더 멋지세요 라고 대답을 하며 젊은 사람들이 결혼하기 좋은 세상이 올까요? 경제를 살리려고 결혼해야 된대요 라는 식의 정책적 의제로 화제를 전환하려고 했으나 그날 시장은 내가 남자를 알려줄게 라며 결혼하려면 여자는 섹스를 잘해야 돼 라고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막 이거 여러분들에게 공리는 아니지만은 이 얘기를 읽어주는 게 저도 막 창피해요. 네, 우리 임진양님 세계적으로 쪽팔린다. 저도 막 창피합니다. 야, 부산 남자 있으면 좀 삭제를 할 테니까 일단 짹짹거려봐라. 내가 읽어볼게. 양심 있으면 너네 좀 이 심장에다 손을 얹고 생각해봐. 무턱대고 너네 들어와서 난탕질하지 말고 양심 있으면 너도 이제 집에 들어가 고민해보라고. 내가 과연 이런 사람들을 좋아했냐 이렇게. 자, 결혼하려면 여자는 XX를 잘해야 돼. 저도 이렇게 말할게요. 라고 말을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사모님이 안 계시냐며 이런 말 하면 안 된다는 저에게 우리 별거 한지 오래. 이 마누라 보면 참 답답하겠어요. 예? 마누라 보면. 자, 사모님이 안 계시냐며 이런 말을 하면 안 된다는 저에게 우리 별거 한지 오래됐다고 말하며 시장은
폰섹스라 할 만한 표현들을 거침없이 써내려갔습니다. 무슨 소리인지 알죠? 만나서 섹스를 하는 게 아니라 폰으로 그 아주 추잡한 그런 문자를 거침없이 써내려갔다는 겁니다. 우선 눈을 감고 입을 맞추고 나 좀 물 좀 마십시다. 나 기가 막혀가지고. 얘가 또 들어왔네. 가만있어. 삭제라. 뭐라고 썼어요 얘가. 야 정말 너는 약이 없다. 야 진우야 너는 정말 약이야. 넌 나이 몇이냐? 너 박원순 나이야? 목두님 박할배. 야 진우야 내 말했지 1절만 하자. 박진우 나는 무한정 용서를 하는 사람이야. 기회를 주고 1절만 하자. 진우 알았니? 우린데만 들어오지 않는 게 아니라 다른 데도 들어가서 그런 거 하지마. 진우야 너 인생 비참해. 지금 실시간 들어오신 분들은 우리가 시청자가 나타나니까 80명이 들어왔지만 후에 이걸 시청하는 사람은 2000명 넘어대. 진우야 유명해지고 싶니? 1절만 해라. 내 너한테 기회를 줄게. 다른 방에 들어가서도 그렇게 인격 모욕 당하면서 그런 짓 하지마. 손가락에다 기부수를 해주기 전에. 자 저도 막 창피해가지고 우리 짜노길님 상상이 되죠? 상상인 게 아니라 이 글 그대로입니다. 보십시오 한번. 우선 눈을 감고 입을 맞추고 혀를 입에 넣고 돌려 감싸. 나 이런 변태. 자 이거는 남녀간에 다 하는 일이라고 합시다. 근데 박 시장이 비서에게 폰으로 이런 걸 써서 내려갔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 시장을 3번이나 역임했으니 일을 했겠어? 일을 했겠어요? 혀를 입에 넣고 돌려 감싸고 다음은 목을 타고 내려와. 나 이런 어떻게 여러분들 물론 19금은 19금이지만은 뭐 저희들은 19세 이상이 볼 수 있는 방송이 어떻게 그냥 읽어봐요? 제가 입으로 나도 남자고 결혼을 했고 30년을 결혼 생활을 했지만은 아니 제가 이거 읽어야 됩니까? 폰으로 지금 개소설을 썼어요. 자 읽읍시다. 우리 분들이 알아야 되잖아요. 나 좀 목을 타고 내려와 젖가슴을 빨고 고추가 딱딱해지면 다리를 벌리고 힘을 주어 넣고 여자는 쪼이면 된다는 내용이었다는 겁니다. 아니 이게 서울시장이에요? 이런 자료가 있으니까 창피하니까 목숨을 끊은 거예요. 그리고 아주 혁명가인 듯이 유서는 뭐 완전히 개소설을 써놓고 텔레그램으로 여비서한테는 여러분 저 젊었어요. 저 50도 안 됐습니다. 어떤 그 어디야 부산 남자 할배야 박진우 나 50도 안 됐어. 김정은 정권에서 살다라니까 이게 바삭 좀 맛이 가서 그렇지. 나도 스킨로션 바르고 얼굴 관리하면 나 아직 쌩쌩해. 그런데 나도 아직 문자로 이런 글을 못 써봤어. 나도. 그런데 뭐 60이 넘은 할배가 비서에게 이런 걸 보낸다고? 에이 정말 창피하다 창피해. 저는 심장이 너무 쿵쾅거리고 놀랐으며 아니 이 비서가 성인이라고 해도 이런 말에 심장이 왜 놀랐겠습니까? 황당할 거 아니에요. 이런 거 다 안다고 해도 황당했을 거 아닙니까? 시장이 문자로 이런 걸 보내는데
심장이 쿵쾅 안 거리겠어요? 이 얼마나 이 여자가 그 정말 효니짱님 더러워서 밥맛 떨어지죠. 지금 식사 시간은 아니니까. 저는 심장이 너무 쿵쾅거리고 놀랐으며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모르고 손이 너무 떨렸습니다. 그 와중에도 저는 시장이 기분 나쁘지 않게 이 얼마나 먹고 살려고 안간힘을 썼는가 보십시오. 그 박원순이 기분 나쁘면 또 자기 잘릴까봐. 이게 대한민국의 현실이다 이게. 에? 이런 악덕 사업자들, 악덕 이 공익자들, 시장이 기분 나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대화를 마무리하려고 애를 썼고 너무 늦었으니 내일 다시 연락하자고 말을 했습니다. 저는 그전까지 비밀 대화를 제외한 일반 대화를 삭제하지 않고 계속 유지해 왔으나 박원순 시장은 향후에 문제가 될지 모른다는 생각에 본인에게 대화방을 삭제하라고 지시했고 본인은 당일 이외에도 증거가 될 만한 내용이 많았기에 당일 내용만 일일이 지우겠다고 하였으나 안 된다며 시장이 직접 그간의 모든 일반 대화 내용을 쌍방 삭제를 하였습니다. 시장이 작년 하반기 본인의 전보 이후 다른 데를 간 이후 위와 유사한 텔레그램 비밀대화 연락으로 본인이 이제 BCS에서 근무하지 않으니 다른 사람들 눈치 볼 필요 없고 몰래 만날 수 있겠다는 말을 했었고 수차례 집에 찾아오는 악몽을 꿨었는데 그날 밤도 저는 시장이 저희 집에 찾아와 겁탈을 당하는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다음날 시장은 22시쯤 다시 비밀 대화를 걸었고 전날과 같은 식의 말들을 시작하였으나 본인이 그날 인사과에서 비서실 군무 요청에 대한 연락이 왔었던 상황을 공유하며 이제 다시 함께 일하게 되면 조심하고 꿈에서만 상상으로 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이해되시죠? 오후에 인사과의 연락을 받았을 때 이게 청렴결백하게 살았다는 박원순이 이 뒤구리내나는 내용이에요. 그 여성이 다른 데로 전보로 갔는데 이런 추잡한 행위를 하기 위해서 그 여성을 다시 불러들였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공정사회입니까? 이게 박원순이 그렇게 목소리를 높이던 공정사회입니까? 웃기고 있네. 웃기고 있네. 더럽고 추사하게 놀지 말아라. 최소한 우리도 내 동생, 내 가족을 어느 단체에다 넣을 때 내 결심으로 안 넣어. 민주주의 국가에서 우리가 더 빨리 배웠어. 우리가 헛소리를 하는 놈들 제발 하지 마라. 우리도 내 마음이 넣고 싶어도 내 가족을 이로운 그 직책에 넣고 싶어도 많은 사람들이 의견을 물어보고 많은 사람들이 찬성을 해도 나는 안 여. 왜? 민주주의 국가에서 민주주의를 먼저 배웠기 때문에 저 열악한 북한에서 살다가 왔기 때문에 삭제해도 복원을 합니다. 이번에 텔레그램 N방이라는 애들이 그걸 다 복원을 한 거 아닙니까? 복원이고 뭐고 박원순이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가 나왔기 때문에 자살을 한 거예요. 이게 다 거짓이라고 박원순이 뻔뻔하니까 우길 수도 있어요. 그런데 복원이 가능하고 자기가 한 짓이 두려우니까 자살을 한 겁니다. 더 말해서 뭘 하겠습니까? 자, 나 정말 오후에 인사과의 연락을 받았을 때 어쩔 수 없는 상황임을 들었음에도 저는 다른 후보자를 추천하면서 슬쩍 저희 성적 고민에 대하여 내비쳤으며 정 사람이 없으면 도와드리겠다고 말하면서도
어떤 것이 차악일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매우 괴로웠습니다. 박원순이가 너 다시 비서실로 들어와. 그래서 다른 사람을 추천을 하면서 성적인 고민을 다른 사람을 통해서 풀어드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얼마나 괴로웠으면, 얼마나 추잡하게 행동을 했고, 얼마나 더러웠으면 그러겠어요. 에? 늦은 밤 사적인 연락은 상습적이었습니다. 초반에는 갑순이 안 자고 뭐해? 갑순 등의 메시지로 시작하며 가벼운 대화들을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늦은 시간에도 상시 연락 유지가 되지 않으면 혼나는 경우가 많았던 비서실 생활에서 아무리 늦은 시간일지라도 조직의 최고 권력자에게 온 메시지에 답을 하지 않는다는 상상조차 못했던 것 같습니다. 어쩌면 한편으로는 제일 낮은 자리에서 안간 힘을 다해 살고 있었던 것은 본인 스스로였을 텐데 고된 하루를 마감하며 마음을 나눌 가족이나 친구가 없는 정치인의 삶에 감히 측은함을 느꼈다. 이 여성이 너무 집착하니까 야, 얼마나 저렇게 불쌍했으면 저렇게 매달리겠느냐, 이렇게 측은감을 느꼈다는 거예요. 밤에 연락이 오는 사실들에 대해서는 어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등에 대해 묻기 위해서 강모 비서관에게 공유했습니다. 강모 비서관에게 공유를 했답니다. 자기는 답장을 안 했는데 혹시 무슨 일이 있었느냐. 시장은 사적 연락을 이어가며 점점 속옷 차림 셀카를 보내며 본인에게도 사진을 이 비서에게도 셀카 사진을 찍어서 보내라고 했다는 거예요. 속옷 바람에 찍어서. 본인에게도 사진을 요구했고 평소에 찍었던 단정한 사진을 보내면 이건 증명사진이잖아. 딱 그 박 시장 동지께서 그랬다요. 자기 팬티 입은 사진을 먼저 여비서에게 보낸 다음에 여비서 보고 갑순아 너도 보내줘. 그러니까 이 갑순이라는 비서가 정장 사진을 딱 찍어서 보냈더니 박원순 동지께서 금엄하신 목소리로 이건 증명사진이잖아 라면서 지금 누워있는 모습을 보낼 것을 요구했습니다. 지금 누워있는 모습을 보낼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런 건 뭐라 그래요? 이런 거는 뭐라 그럽니까? 우리 북한에서 성교육을 많이 받지 못했고 대한민국에 와서는 성교육을 받으려고 노력을 안 했기 때문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거 뭐라 그래? 변태는 변태인데 상상입니까? 뭐예요? 여자가 누워있는 사진을 그러면서 킁킁 강아지도 아니고 똥개도 아니고 킁킁 오늘 안고 싶었어 킁킁. 야, 정말 채통을 지키십시오. 죽은 다음에 이제는 못 지키겠지만은 킁킁 오늘 안고 싶었어. 손톱 예쁘게 했어? 오늘 너무 예쁘더라. 등 업무 시간 중 있었던 추행들과 연관된 내용들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집에 혼자 있어? 내가 갈까? 놀러와. 나 혼자 있어. 나 별거 해. 등의 만남을 요구하는 표현들로 이어졌고 저는 오히려 이 사실들이 알려질까 두려웠고 저를 해할 그의 지지 세력들이 무서웠습니다. 여러분, 팩트가 이겁니다. 팩트가 잘 들어보십시오. 집에 혼자 있어? 내가 갈까? 놀러와.
나 혼자 있어, 나 별거해, 이렇게 해놓고는 저기 북한의 김정일처럼 24시간 동안에 중앙당의 청사에 불을 켜놓고 얘도 시청에서 불을 켜놓고 이런 개짓을 했을 거 아니에요. 집에 안 들어가고. 그리고 남들은 뭐라고 했겠어요? 박원순 시장 동지는 서울시를 위해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자지 않고 저렇게 밤에 사무실에 불을 켜놓고 일하고 있습니다. 이랬을 거 아니에요. 에? 이랬을 거 아닙니까? 우리가 북한에서 배운 게 뭡니까? 꺼지지 않는 당중앙의 불빛.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제가 기억력이 좋은 거예요? 우리 예를 한번 말해봐요. 우리 귀에 못이 베기게 들은 게 뭐예요? 꺼지지 않은 당중앙의 불빛. 왜? 인민의 행복을 위해서. 그런데 뭐라 했어요? 김정일이 기쁨조를 들여다 놓고 이빨 다 빼고 개 같은 새끼들이죠. 그런데 박원순이 역시 꺼지지 않은 시청의 불빛 이래 놓고는 이 여자한테다 맨날 나 별거 해, 나한테 올래, 나 지금 혼자야, 이런.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거는 저는 오히려 이 사실들이 알려질까 두려웠고 저를 해할 그의 지지 세력이 무서웠습니다. 손을 만지거나 셀카를 찍는 것, 밤에 연락을 하는 것 등에 대해 여성 비서관들에게 말한 적이 몇 번 있는데 할아버지도 아니고 할머니와 손녀 같아, 시장님이 몰라서 그래 라고 두둔하곤 했다. 그 주변의 여성 비서관들에게 이 여성이 호소를 했대요. 예? 셀카를 손을 만지거나 셀카를 찍는 것, 밤에 연락을 하는 것에 대해서 여성 비서관들에게 말했더니 이 사람들이 할아버지도 아니고 할머니와 손녀 같아, 시장님이 몰라서 그래 라고 두둔하곤 했다는 겁니다. 그런 말들을 들은 이후로는 비서실 관계자에게 폭행 및 협박을 당하는 꿈을 꾸기도 하였고 더욱 내색할 수가 없었습니다. 얼마나 고달픈 삶을 살았겠어요. 에? 야, 박진우야, 너 결혼을 했는지 너 마누라 자식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이 여성 비서관도 사람이야. 인간이고 누구의 딸이고 누구의 누이고 누구의 누이 동생이야. 야, 박진우 쓰레기 같은 애야, 너 듣나? 너네 그렇게 박 시장을 옹호하기 전에 이 여성의 정신적인 고통은 너네 한 번쯤은 생각을 해봤니? 쓰레기들아, 화가 나네. 조문은커녕 눈시울이 뜨겁기는커녕 가슴이 아프기는커녕 죽은 사람한테 원수가 없어? 그러면 그냥 죽으라. 뭐 유서를 소설같이 써놓고 뒤에서는 이런 짓을 하고 뭐냐? 어? 다섯 번째, 마지막입니다. 거부 의사표현. 이러한 피해를 겪으며 매 순간의 행동과 처세를 선택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저의 안전이었고, 두 번째는 시장을 위해 봉사했던 저희 공무원으로서의 정체성과 비서로서의 사명감이 무너질 허무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저 자신의 수치스러움을 속이고 엄청난 두려움을 참고 이 모든 것은 서울시와 저 시장 모두를 위한 일이라고 세뇌를 시켰습니다. 본인이 스스로 아니다, 이러지 말아야 되겠다, 내가 받아줘야 되겠다, 계속 세뇌를 했다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이 서울시와 저 늙은 박할배를 위해서 하는 짓이다, 참자, 세뇌를 자기가 시켰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가슴 아픈 사연입니까? 야, 박진우야, 이 쓰레기들아. 그리고 이 모든 것을 고려하여 저는 시장님 앞길에 누가 되고 싶지 않다.
시장님을 존경하기에 앞으로 큰 일을 하셨으면 좋겠고 흠이 없는 지도자였으면 좋겠다 라고 말하곤 했고, 시장에게 직접 가끔은 다른 사람들이 시선을 언급하며 시장님 저만 예뻐하시면 다른 사람들이 의심해요. 다들 시장님 관심과 칭찬에 웃는 사람들이니 잘해주세요 라며 경계심을 만들어 보기도 했다. 왜? 자기한테 너무 집착하니까 일부러 다른 사람들이 알면 삐칩니다. 다른 사람들도 좀 예뻐해 주십시오. 이렇게 경계심을 만들어 갔다는 거예요. 제가 완곡한 거부를 표현할 때에는 갑순이는 참 대단해. 서울시장님 내가 그렇게 달라고 요구하는데 계속 매번 뿌리치는 걸 보니까 갑순이는 참 대단해. 뭐 그랬겠죠. 에? 자, 갑순이는 참 대단해. 어떻게 참을 수가 있어? 남자친구가 있다지 않니? 야 원숭아, 어떻게 참긴 어떻게 참겠어? 남자친구하고 뭐 만나겠지. 네가 그걸 걱정할 일이 아니잖아. 어떻게 참을 수가 있어? 거부하기 쉽지 않을 텐데 이런 라는 말들을 했습니다. 또한 저는 늦었어요. 내일 중요한 일정이 있으니 컨디션 관리하면서 주무세요 라는 말들로 성적 수치심을 주는 대화를 종료하려고 했고, 시장은 그 와중에도 내 꿈꿔. 야, 나 정말 여러분, 저 진짜 하늘에 면시하는데 저도 이런 말을 한번 해보고 싶어. 저 진짜 어디다 해본 적도 없어요. 저희 집사람에게도 내 꿈꿔 이런 말을 해본 적이 없어요. 예? 할배가 뭡니까 이게 내 꿈꿔. 아, 나 치사하다. 미스급이 나온다. 야, 정말 내 꿈꿔라고 했습니다. 세상에 어떤 사람이 꿈에서까지 상사를 만나고 싶었겠습니까? 이 여자의 말이에요. 세상에 어떤 사람이 꿈에서까지 상사를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을까요? 저희 근무 시간은 심지어 보통의 경우 오전 7시에서 밤 9시까지였습니다. 우리가 이 여자를 보호해야 됩니다. 제가 마지막에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이 여자를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보호해주고 이 여자를 치유해줘야 된다. 당신들이 딸이고 당신들이 아들이고 당신들이 가족이라고 생각하면 문재인 이 여자를 보호해주고 이 여자의 이 당한 아픔을 치유해줘야 된다. 이 말 들어보면 얼마나 가슴 아픕니까? 내 꿈을 꾸라고 아침 7시부터 9시까지 일하는데 또 꿈에서까지 그 박할배 얼굴을 보라고? 이거는 그 뒤 대화에서 성적인 위협이 느껴질 때면 제가 먼저 대화를 끊으며 꿈에서 만나요 라고 말하기도 했고, 예? 잘 들어봐요. 어떤 사람들 봐라, 니년이 꼬리친 거 아니냐 이럴 수 있는데 여기 내용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 뒤 대화에서 성적인 위협이 벌써 딱 느껴지면 먼저 제가 꿈에서 만나요 라고 대화를 딱 끊으려고 하니까 아우 창피해. 아우 창피하다. 박원순이 이랬답니다. 꿈에서는 해도 돼? 나 이런다 정말. 야, 내 야, 내 서울시 국민이라는 게, 야, 창피하다, 야. 꿈에서는 해도 돼? 박원순이 말입니다. 라고 물으면 본인이 꿈에서는 해도 돼요. 야, 박할배, 야, 박원순아, 꿈에서는 해라. 에? 그렇게 말하기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또 박원순이 이랬대요.
어디까지 해도 돼? 야, 나 정말, 야, 야, 정말 미스급이 난다, 야. 이건 완전히 변태. 이거는, 원숭아, 꿈에서는 해도 된다. 이랬더니, 어디까지 해야 돼? 라고 물으면, 처음에는 부끄러우니 손만 잡자고 하다가 나중에는 스스로 자포자기하는 심정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이게 고발장입니다. 고소장이에요. 야, 박진우 있나? 너 즐긴 걸 어떻게 알았는지 알아? 박진우 5, 박진우 7, 또 언제는 박진우 전에다가 부산 남자 5, 부산 남자 7, 언제는 부산 남자 앞에다 점 하나 찍고 들어왔더라고. 그런데 다른 사람들쯤 되면 부산 남자란 말을 바꿔. 차라리 너 이제 그 박원순이처럼 킁킁 이렇게 달고 들어오던가, 강아지 아니면 원숭이 이런 닉네임을 가지고 들어와. 너네 참 질기다. 아니 점 하나 찍는다고 네가 김태희 되니? 야 박진우야, 점 찍고 부산 남자 삭제를 해버리면 부산 남자 5, 또 삭제를 해버리면 부산 남자 7. 이해라니? 진우야, 잘 들어. 너네가 그렇게 우상하는, 너네가 그렇게 죽고 살기로 빠는 박원순이 실체야. 그리고 박원순이 그렇게 흠모하지 않는 저 북한의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의 실체, 시간 될 때 계속 얘기해 줄게. 여성들 이빨 다 빼고 얘기해 줄게. 야만인들아. 자, 여러분 마감 짓겠습니다. 이제는 1시간 넘었는데 이게 무슨 읽어주다니까. 자, 그래서 박원순 시장의 유서 최초 공개, 그리고 박원순 시장 비서의 고소장 최초 공개, 그리고 서울경찰청 형사과장의 브리핑, 여러분들 다 보시면서 판단하십시오. 의문에 의문을 낳고 있다. 박원순이 그렇게 삶을 깨끗하게 산 사람 아니다. 그런데 5일장에 서울특별시장으로 한다? 대한민국 국민 세금으로? 굶어 죽은 탈북 여성은 장례도 안 치르고 분향소만 세워놓고 목인사만 끄떡끄떡하고 그냥 그 상주들도 모르게 불태워서 화장을 해버리는 인간들아. 뭐라고? 저 아까 그랬죠. 탈북민들한테는 원한이 너무 깊은 박원순이라고. 그 너네 좋아하는 거는 좋아해라. 그런데 우리 방에 들어와서 댓글 달지 말고 너네 좋아하는 저기 흰옷 입고 다니는 할배, 서울의 소리요, 그 다음에 김호준이 그런 데 들어가서 해라. 그래야 존경받지. 진우야, 우린데 들어가면 그냥 너는 그냥 시체예요, 시체. 자, 마감 짓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정말 이 박원순 시장, 이 여성에 대해서 계속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돼요. 제일 두려웠던 게 뭡니까? 박원순이 지지자들로부터 피해를 당할까봐. 이걸 제일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지속적인 이런 변태 같은 문자와 행위 때문에 이 여성이 받았을 상처, 이걸 문재인 정부가 치유를 해줘라. 그게 공정한 사회고 그게 사람이 먼저라는 이 대한민국이다. 내 말 틀려요? 여러분, 야 박진우야, 내 말 틀려? 자, 여러분, 이게 실체입니다. 앞으로 계속 박원순에 대해서 이제 검시를 한 결과가 나오겠고, 여러 번 더불어민주당 아까 뉴스를 보니까 고인에 대해서 추측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말아라. 우리는 추측을 안 한다. 팩트를 가지고 얘기를 하겠다. 팩트. 삶을 제대로 살았느냐? 너희가 청문회에서 저기 우리 공화당의 조원진 대표하고 할 때 박원순이 얼마나 청렴결백한데 얘기를 했느냐? 너희들 공권력을 휘두르 가지고 수많은 할아버지 할머니들에게 팔, 다리, 허리 다 상처를 입히기도
오히려 적반하장이라고 너네가 벌금을 내라고 했던 애들이 아니냐. 좋아. 죽은 다음에 너 인생이 정말 청렴결백하다고 하면 우리가 분해하지 않겠어. 아, 우리가 뭔가 오해를 했었구나. 박원순 시장 동지께서 참 인생을 깨끗하게 청렴결백하게 살았구나. 이렇게 할 거야. 우리도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도 돌아선다. 그런데 뭐냐 이거는. 뭐냐? 나 아직 50이 안 된 사람도 그런 추잡한 행위를 못 해봤어. 내 하늘에 대고 맹세를 할게. 내 꿈 꿔? 꿈에서 해도 돼? 이런. 어쨌든 삼가 고인이 명복을 빕니다. 에?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고 내일 토요일도 녹화 또는 실시간 방송 여러분들 뵙겠습니다. 오늘은 7시 해야 되는데 아니 뭐 또 그래도 이 자료가 또 어디에 계속 또 나가 돌아다니면 의미가 없잖아요. 우리 여러분들에게 빨리 알려주고 싶은 심정으로 3시부터 시작했습니다. 모든 분들 좋은 주말 되시고 내일 우리 목두님 난 못 빌어줍니다. 저도 역시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방송이니까 마지막에 인사치레를 하는 겁니다. 그냥 단결입니다. 유종숙 회장님. 내일 다른 영상으로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좋은 주말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